안녕하세요. 행복을 응원하는 복지꾸러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12.2%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의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인 2천만 원을 공제하면 각각 8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8천만 원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를 계산해보면 2억 원에 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본 공제는 월 4만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5% 이자 소득은 월 37만 6천 원, 2억 원은 79만 3천 원, 3억 원은 121만 원, 4억 원은 162만 6천 원, 5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204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했던 금액대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월이자 소득을 더하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64만 2천 원, 2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39만 3천 원, 3억 원은 214만 3천 원, 4억 원은 289만 2천 원, 5억 원은 364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한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3년 현재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만 원이므로 약 2억 5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23만 2천 원이므로 약 4억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조사 당시에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금융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에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는 즉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 놓거나 현금으로 찾아 놓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270만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도 자녀에게 뺏기고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면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까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 재산에 인정돼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이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 금액대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복지꾸러미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